우리 산업의 뿌리인 소공인.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는 편견으로 소공인들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소공인 작은 거인들에선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업력을 쌓아온 기술 장인부터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소공인. 기술력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혁신 소공인까지 만나봤다. 소공인 작은 거인들 종합편에선 작은 거인들의 노하우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엿본다. 소공인이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말하는데 2016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35.9만 개, 114.3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가 되고 있는 소공인들. 소공인은 말 그대로 10인 미만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그 기초산업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소공인들이 탄탄하게 기초산업의 바탕을 지탱해 줘야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확보, 홍보, 판매 유통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 부족, 판매처 부족으로 힘든 소공인들이 많다. 소공인들의 자율적인 협업과 네트워킹으로 이 부분들을 타개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들어온다면 내가 적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남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한 분야만을 고집하며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이들을 우리는 소공인, 아니 장인이라 부른다. 소공인 작은 거인들에 소개된 장인들을 만나본다.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 오랜 시간 이곳에 터전을 잡고 명품 도구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1970년 김상수 대표가 설립한 제작소다.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한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뭐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중에 이제 작은 형님이 뭐 이렇게 대패를 날을 사다가 이렇게 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날은 사다 쓴다고. 그래서 야, 저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장인들이 찾는 명품 조각도, 구두 작업에 쓰이는 피혁도, 녹이 슬지 않고 갈지 않아도 되는 기능성 낫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작은 거인의 노하우 하나, 기술 개발의 매진,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다. 김상수 대표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강철과 연철을 붙여 만든 복합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지만 이런 작업을 거치는 이유는 바로 품질 때문이다. 대표님, 이건 어떤 작업인가요? 이거는 복합하기 전에 강철과 연철을 약칠을 해서 얹혀놓는 그런 작업이고요. 이 작업이 끝난 뒤에 1300도 온도를 올려서 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1300도의 뜨거운 불로 강철과 연철을 붙이는 작업을 한 뒤 망치로 두드려 펴고 식히면 복합판이 완성된다. 수많은 기능인과 장인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김상수 대표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면서 보완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그때 정말 기뻤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한도도라고 지금까지 우리 공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몸을 이루죠. 이 일터에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보물. 일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젊은 직원이 있다. 바로 김상수 대표의 아들이다. 2년 전 해병대를 제대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기 위해 일을 배우고 있다는데 아빠가 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게 이제 언제냐면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해병대 제대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한편으로 참 미안한 생각도 들고 대견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느꼈을 때 야 진짜 이 천비는 진짜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구나. 작은 거인의 노하우 둘, 불량품 노,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생산에 임하다. 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꼭 지키는 철칙은 바로 제품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는 기능성 낫. 갈지 않아도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녹이 안 나고 보관하기 좋고 또 모양도 예쁘고. 아주 작은 분량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의 제품을 명품이라 부르는 이유다.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의 도심 속에 시간이 정지된 듯 과거의 멋을 간직한 곳이 있다. 바로 방영만 대표의 일터다. 7, 80년대만 해도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던 자개장과 고가구들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방영만 대표의 손에 맡겨졌다. 방영만 대표는 가구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구가 담고 있는 추억까지 살려주는 특별한 장인이다. 작은 거인의 노하우 하나, 49년 자개장 고가구 복원 장인 외길을 걷다. 어린 나이에 자개장 고가구 수리를 시작하게 된 방영만 대표는 1985년 창업한 이래 34년째 이 자리에서 자개장 고가구 복원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원래 이 일을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올해 49년째 됐네. 내년이면 이제 50년인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공장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내가 29에 결혼하고 한 2년 더 있다 31살에 내가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결혼하고서부터 이게 자개 산업 쪽이 이렇게 뭐 좀 사양 쪽으로 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이게 자개 그동안에 팔려나간 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한번 쓰고 없어지면 이게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복원 쪽을 시작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복원 쪽으로는 아마 내가 거의 먼저 시작했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개장이 들어오면 방영만 대표는 매 눈으로 어느 부분을 복원해야 할지 꼼꼼히 체크한다. 우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사포질이다. 먼지가 많이 나고 손이 아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대표님, 이 사포질이 걸리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이거 하나 하려면 몇 시간 걸려야 돼요. 뭐 4시간, 5시간 아주 꼼꼼히 쳐야 돼서 이게 새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7, 80년 이 때가 막 엄청 많이 묻어 있어. 그거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 골고루 사포질을 한 가구에 이제 오칠을 할 차례. 오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칠을 한 2-3번 정도. 많이는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되어 있는 거라 만들 때는 많이 하는데 우리는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칠까지 마친 가구는 광택 작업을 하는데 어두운 색을 띠지만 반짝이는 것이 매력적인 나전칠기는 방영만 대표의 노력이 더해져 더욱 빛을 발한다.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 있다면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도 있다. 바로 자개 복원 작업이다. 떨어진 자개가 있는 부분을 기름 종이에 모양을 본뜨고 색깔과 무늬가 비슷한 자개로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방영만 대표의 손을 거치면 새로 붙인 자개 문양이 어떤 것인지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 제일 이제 힘든 거는 제일 힘든 건 자개가 이렇게 막 없어진 거 있잖아요. 손실된 거. 그게 가장 어려워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딱 PD님이 보셔도 굉장히 막 그림이 섬세하잖아요.
저게 없어지면 똑같은 그림으로 복원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칠등이 까진 거는 쉬워. 이렇게 칠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개가 무너지면은 그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힘든 작업이 자개가 많이 손실된 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자개 많이 떨어진 거. 작은 거인의 노하우 둘. 진실되게 고객의 마음으로 작업하다. 고객에게 작업을 의뢰받는 만큼 언제나 고객 만족을 우선시 여긴다는 방영만 대표. 고가구를 오랫동안 간직해온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가리개로 2개만 하시고 2개 가운데 거를 테이블을 하나 하시든가 조그맣게. 고객들의 니즈 파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을 의뢰받을 때부터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나의 추억을 간직한 가구란 마음으로 공정 하나하나를 진실되게 작업하는 만큼 고객들의 반응도 좋다. 제가 한 34년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객분들도 또 다양하시잖아요. 다양한 똑같은 물건 가지고도 생각하시는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분이 그러더라고. 아, 참 좋은 기술 가지셨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모님 말마다는 이제 막 이사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굉장히 험했었지 물건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야. 깜짝 놀라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배우셨냐고. 실제는 말도 못하게 고생하는 기술인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 고맙고 내가 그래도 이 기술을 배워서 이게 이렇게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구나. 고맙게 느낄 때가 많아요.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좌항리. 동네 주민의 전화를 받고 나온 사람은 용인시 마지막 대장장이 김영환 대표다. 55년 생이니까 대단하시죠. 55년 하셨으니까. 대장장이 해놓는 거 뭐. 그래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직업이니까 이게 이제. 문 닫는 대장간들과 점차 사라져가는 대장장이들 사이에서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최고의 칼을 생산하고 있는 김영환 대표.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도 안 맞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렸을 적에는 진짜 보리밥도 배불리 못 먹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밥 많이 준다 그러니까 한번 간다. 그래 가봤더니 밥을 주는데 쌀밥을 주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 배는 시큰 불르게 밥을 먹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날부터 이제 일한다고 그래갖고 그 이튿날부터 내가 일을 한 거지. 작은 거인의 노하우 하나.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삶의 방향을 찾다. 처음엔 힘들어서 집으로 도망가기도 여러 번. 하지만 타고난 손재주가 있어서인지 일을 빨리 배우는 편이었다. 어르신 있는데 그분이 나보고 이놈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분이 많이 가르쳐줘갖고 그거를 조금 배웠던. 이제 완전하게는 못 배우고 조금 배워가지고 이제 있는데. 뜨거운 불, 쇳가루로 가득한 대장간에서 먹고 살다시피 하며 기술을 더욱 연마했고 28살에 지금 이 자리에 대장간을 차렸다. 직원도 많이 두고 물건도 잘 팔리며 승승장구하던 그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 하루는 일을 나오는데 새벽에 우리 5시 반이면 일 나왔거든요. 일 나오는데 일어나면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당장 입원해래요. 뭐 알았다고. 나 집에 갔다 내려온다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운동도 하고 생산 운동도 안 했는데 등산도 다니고 그랬더니 좋아지더라고요. 작은 거인의 노하우 둘.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 나만의 브랜드 칼을 만들다. 한 번 크게 아픈 뒤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김영환 대표는 건강을 챙기면서 좋은 칼을 생산하고 있는데 김영환 대표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제품이 바로 좌전 칼이다. 자전칼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칼 만들 적에 용자를 맨 처음에 찍었어요. 용자를 찍으니까 이제 공장마다 너도나도 용자를 찍어가지고 나도 그 상표를 다시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갖고 좌전이라는 걸 내가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0년도에 내가 그 사업자 등록을 내갖고 하다가 2003년도에 내가 좌전이라는 거를 상표 등록을 냈어요. 그때 그 상표 등록 낼 적에는 그 마을 이름으로 하면은 안 됐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여기는 좌전이라는 마을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좌항 이리 이렇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좌전 상표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좌전 상표를 쓴 거지. 이처럼 상표 등록까지 하며 김영환 대표가 애착을 갖고 만드는 좌전 칼은 어떻게 개발하게 됐을까? (85년도에) 내가 이제 그 통닭 붐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이제 나 다녀보니까 전부 다 옛날에 우리나라 칼 있어요, 조선 칼. 그걸로 닭을 전부 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한번 내가 대장장이니까 칼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톰하게 해가지고 붕어식으로 해갖고 닭이 자르기 좋게끔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가 내봤더니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선 칼, 그러니까 이제 생선 칼이라는 걸 만들었죠. 구두 제작 수선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아티스트의 길을 걷는 소공인이 있다. 서울 수제화의 메카 성수동에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신발을 제작하고 수선하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젊은 신발 아티스트 김슬기 대표의 가게다. 신발이라는 거는 케어를 해줘야지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냥 그걸 단순하게 예전에 저희가 봐왔던 닦는 그런 이미지로만 아직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하는 일은 신발을 닦는 것도 있지만 신발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작업들도 많거든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있고 가지고 있는 신발을 좀 더 멋있게 만드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구두 닦기, 구두 수선공보다는 신발을 만드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은 거인의 노하우 하나, 기본기를 바탕으로 가장 신발다운 신발을 만들다. 김슬기 대표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다가 2015년 이 자리에 자신만의 공간을 얻어 독립했다. 신발은 신발다운 거, 신고 싶은 것들이 가장 저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발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겠죠. 미의 기준도 다르고, 근데 이 신발을 봤을 때 나 이 신발 신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신발을 만들고 싶어요. 김슬기 대표는 좋은 신발을 만들기 위해 한 땀 한 땀 꿰매는 과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 걸려도 제대로 된 신발을 만들려는 김슬기 대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작은 거인의 노하우 둘, 고객의 사연과 마음을 읽어서 트렌드를 만들다. 김슬기 대표가 많이 하는 작업은 바로 커스텀이다. 커스텀이란 의류, 신발 등을 디자이너가 재가공하는 걸 뜻하는데 김슬기 대표는 커스텀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스니커즈 커스텀이나 부츠 커스텀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거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제가 그 신발을 좋아해서 고쳐 신게 되고, 아니면 주위에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 거를 고쳐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고치고 싶은 자재를 먼저 수입을 해서 제 거만 고쳤어요. 제 거 고치고 친구들 거 고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SNS나 카페 같은 블로그 같은 활동을 했었어서 제가 고친 거 올렸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도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연락이 홍보를 해서 광고를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해줬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찾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찾아오는 고객들의 의견은 김슬기 대표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신발이 된다.
이제 신발 커스텀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물론 한국에서도 팔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팔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신발을 만들었다. 물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서울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소개를 해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밑에다가 이렇게 메이드 인 서울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물론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쇼 같은 데를 나가서 상품을 전시를 하고 파는 방향도 있지만 요즘에는 개인 SNS를 통해서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쁘게 신발을 만들어서 그런 걸 업로드를 하면은 사람들 그걸 보고 찾아오는 거죠. 아직 신발 못했어요. 신발 못했어요.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그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기다리면서 김슬기 대표가 작업한 신발을 촬영하기도 하는데 저는 김성재 씨, 그러니까 듀스 김성재 동생 김성욱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재 형이 신던 신발들이 정말 멋있는 게 많고 팬분들도 관심이 있는 게 많고 그래서 뭐 제가 요즘 한 몇 년 동안 진짜로 뭐 막 찾아다녔어요. 너무 좋죠. 그냥 왜냐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성재 형이 귀국할 때 신고 왔던 건데 워낙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잘 됐죠. 요런 것도 다 끊어져 있고 막 이게 벌렁벌렁거리고 이런 거를 다 해주셨는데 제가 도리어 그냥 새 걸로 뭐 이렇게 교환해서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대로 다 쓸 거라고. 쓸 수 있는 거 못이든 뭐든 성재 형이 그때 갖고 있던 그거를 다 살릴 거라고 자기는 해서 정말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었고 뭔가 사연 있는 신발들, 그냥 단순하게 신발을 못 신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신발을 더 오래 신고 싶고 나에게 뭔가 이게 사연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젊었을 때 샀던 진짜 힘들게 첫 취직해서 샀던 신발인데 그거를 이제 신발장에만 넣어놨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그 신발을 신고 싶은 거죠. 현재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 소공인들의 대부분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한 54세 정도니까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 3D 업종이라 그래서 기술 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은퇴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지원하는 방향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사실 소공인들은 암묵적 기술이 많습니다. 이걸 명시적 기술로 좀 명문화해서 좀 체계를 갖추고 매뉴얼화 시켜서 후세들에게 좀 암묵적 기술을 좀 명시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소공인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